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스칼 2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4차 방정식 예의 양수인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가 공통부분으로 같이 있으니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를 우리가 a라 표현을 했었을 때 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11a 거기에 플러스 24는 0이요 라고 될 거고,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a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8이라고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a 대신 다시 제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 상황에서 방정식이니까 이 식이 0이 되는 것,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거나, 또는 이 뒤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이 중에서 근을 찾으라. 그럼 여기서 다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 여기서의 근은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도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는 0이요 라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때 x는 4 또는 마이너스 2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양수인 근들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양수인근 3과 그리고 4, 그럼 그 둘을 합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7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라고 했어. 그럼 벌써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나와 a 짝꿍으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이 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겠죠. 근데 이때 최종 얘의 결과물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자체에서 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식에서는 분자 분모에 오메가 제곱을 곱해줘서, 그럼 이때는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즉 여기는 1이 되니까 이 첫 번째 식은 오메가 제곱이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오메가 제곱분의 1에는 분자 분모에 오메가를 곱해줘서 쓰자라고 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로서 이때는 오메가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얘는 1분의 1이라서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질 건데, 그 다음 오메가 4제곱은 지금 다시 오메가 4제곱분의 1이라는 건 오메가 분의 1과 동하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3개씩 규칙성으로 가겠구나. 그럼 이렇게 3개씩 규칙적으로 가는데 거기서 오메가 100제곱분의 1까지를 더하래. 그럼 이때 우리는 지금 100이 3으로 나눴었을 때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이 3개씩 더한 값은 이 결과물에 의해서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000 해서 제일 마지막 하나만 남으시면 되겠지. 그럼 다시 얘의 최종 결과물은 오메가 제곱이요 라고 갖다 쓸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오메가 제곱이 우리는 뭐랑 똑같은지 얘를 표현을 하라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없으니까 그걸 다시 꾸며주면 이때 이 방정식의 근에서 우리는 켤레복소수로서 오메가 플러스, 그럼 이때 켤레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내용도 알 수 있고, 그럼 이때 이 식에서 나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식에서도 나는 지금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동일해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얘로서 같기 때문에 즉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동일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오메가 바라고 다시 바꿔서 써서 되기 때문에 이 답은 4번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이때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이 첫 번째 식을 갖고서 근을 먼저 구해주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때 이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니까 3, 1에 지금 2,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저 식의 인수분해한 결과물은 3x 마이너스 2y와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0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즉 여기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3x-2y가 0이라는 식 또는 x 빼기가 y라는 0이라는 이 식을 갖고서 두 가지 경우로 다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이때 얘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잡아준다면 그 케이스 1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러면 3x-2y가 0이랬으니까 x는 3분의 2y라고 쓸 수 있겠지. 그 식을 이 아래식에 있는 2번 식에다가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겠구나. 그러면 2번에서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 x 대신 3분의 2y가 들어가니까 9분의 4y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y 제곱에 플러스 2y 제곱이 10 이렇게 돼 있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때 양변에 9를 곱해줘서 4y 제곱 마이너스 12y 제곱 플러스 18y 제곱이 10 이렇게 되고, 그럼 좌변을 계산한 값은 여기는 지금 10y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시겠구나. 그럼 10y 제곱이 10이니까 이때 y 값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x 값들은 y가 1이었을 때 x는 3분의 2, y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x는 마이너스 3분의 2로 이렇게 순서상 두 개가 나왔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문제를 풀어주겠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위에 두 개 다 쓰면 x 빼기 y가 0이라는 건 x랑 y랑 같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x 대신 y를 2번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자. 그럼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y 제곱이 10. 계산하면 y제곱은 10이고, 그럼 y 값은 루트 1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10이요. 그럼 그때 해당하는 x 값들은 x랑 y랑 같았으니까 x가 루트 10,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0. 즉, 총 해가 4가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두 근을 합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4가지 경우를 다 써보면, 첫 번째 이렇게 둘이 더해준 건 3분의 5. 두 번째 얘네 둘이 더해준 건 마이너스 3분의 5. 세 번째 이렇게 더해준 건 2루트 10. 네 번째 이렇게 더해준 건 마이너스 2루트 10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결국 2루트 10이라는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대각선 길이가 20이요. 이렇게 지금 알려준 내용이 되었고, 이때 이 땅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3만큼씩 늘렸더니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3 늘어나고 여기서도 3이 늘어나서 다시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때의 넓이가 93만큼 넓어졌다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만큼 넓어졌다라는 소리는 결국은 이 부분의 넓이가 93이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땅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필요한 건 여기에서 가로 길이를 미지수, 세로 길이를 미지수로 놓고서 표현을 하자는 거고, 아까 3씩 늘려줬으니 3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쓸 수 있는 식은 당연히 대각선식으로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그럼 400이요 라고 갖다 쓰자. 두 번째, 이 늘어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갖다 쓰다 보니,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 곱하기 y 플러스 3, 얘가 늘어난 부분에서 거기서 원래 있던 부분 넓이를 빼준 게 93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y를 해준 값이 그게 93이다 라고 표현된 식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xy에 거기에 지금 더하기 3x 플러스 3y에 플러스 9 빼기 xy가 93이고요. 그러면 이때 얘 사라지고 3x 더하기 3y가 9를 빼준 여기는 지금 84예요. 3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 x 플러스 y의
값이 우리는 지금 3으로 나눠준 28이구나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한테 알려준 지금 이 두 가지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0이라는 식과 x 플러스 y가 28이요 이걸 아는데 여기서 구하라는 결론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x-y를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x과 y 값을 구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앞에 쪽에서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파트를 배웠으니 그 곱셈공식 변형으로 찾으려다 보니까 이 두 식 갖고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x, y 값을 찾기 위한 식, 즉 x 플러스 y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플러스 2xy와 같다라는 이 식을 먼저 갖다 써놓고 그럼 여기는 28의 제곱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28의 제곱은 20 플러스 8의 제곱이라고 곱셈공식 변형으로 계산하면 400 플러스 지금 320 거기에 플러스 64가 되는데 거기 그럼 여기가 400 플러스 320 플러스 64는 그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0이랬으니까 400 거기에 더하기 2xy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그럼 이때 400이 날아간 상태로 그럼 2xy의 값이 2를 더해준 384입니다. 그럼 xy의 값은 그럼 이때 xy의 값은 여기 상태에서 얘를 지금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92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x-y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이거를 제곱한 값이 라고 갖다 쓰면 그럼 그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y랑 동일하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굳이 계산해 준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원래 400이었는데 2xy가 필요하니까 그냥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셔도 되겠구나. 그럼 384를 빼준 값. 그럼 얘를 계산해 준 값이 16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제곱해서 16이니까 최종 구하라는 x-y는 4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때 정수가 5개가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a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연립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에 대한 질문은 일단 따로따로 문제를 풀자라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그럼 이때 첫 번째 예를 풀기 위해서 가로를 먼저 풀어준 2x-2가 6x-12요. 그럼 빠르게 계산하니까 4x가 여기는 지금 8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가 2보다 크다라고 첫 번째가 나왔고요. 두 번째도 일단 해를 먼저 구해주시기 때문에 이때 x가 여기는 a-1이요 이렇게 해를 구해줬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되니 첫 번째 해는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2보다 크고 거기서 얘는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a-1이라는 건 당연히 2보다 오른쪽에서 수직선 방향이 왼쪽으로 가겠구나.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제 조건은 이 안에 정수가 5개만 존재해야 된대. 그럼 정수는 2보다 큰 수 3부터 시작해서 4, 5, 6, 7까지는 들어가라는 거구나. 그럼 8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1의 일단 위치가 7보다 크고 8보다 작은데 마지막 등호 여부는 여기에다가 수직선을 움직여보면 이 색칠된 동그라미가 7에 있었을 때는 정수가 7까지 포함한 5개니까 갖다 표시를 붙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때 이 색칠된 동그라미가 8에 와 있었다면 그때는 정수의 개수가 6개니까 여기엔 갖다 표시를 붙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걸 갖고 마지막 a 값의 범위를 계산만 해주면 양변에 1을 더해주면 되니까 8 이상이고 9보다 작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 답은 우리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이 식의 해가 얘일 때 그럼 여기 상황에서 이 해를 갖고서 식을 도출을 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 그럼 나는 이 해를 갖고 우리는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그리고 5보다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쪽 파트와 그리고 5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이 5보다 큰 이쪽 파트 여기가 0보다 2차 부등식의 그래프가 0보다 큰 데 있어야 된대요. 그럼 결국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이 식을 갖고 표현을 하다 보니 얘는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풀어준 거구나.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a, b 값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를 전개해 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 a 값이 현재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5예요. 얘를 찾아놓고 들어갔구나. 그럼 그 상황에서 다시 이 2차 부등식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찾으래. 그럼 저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거니 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a 찾은 거 대입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b 찾은 거 대입 마이너스 15x 거기에 지금 플러스 50이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줘서 2x제곱 플러스 15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2 그럼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럼 얘 갖고 인수분해가 되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2, 1 그리고 여기가 지금 10과 5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럼 이때 얘 그래프는 절편이 마이너스 10과 2분의 5로서 얘 그래프는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게 0보다 큰 데를 찾으랬으니까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2분의 5보다 큰 데가 해가 되겠어요. 그럼 이 것에 없는 것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1번에 15는 여기 존재할 거 2번도 10 여기 존재하고 5도 여기 존재하죠. 마이너스 15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10은 색칠이 안 돼 있으니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하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지금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얘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황을 나눠서 첫 번째 2차식이 아닌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구나. 그럼 2차식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2차항의 개수가 0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a 플러스 1이 0이었을 때, 즉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그럼 그때 확인해 볼까요? a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0. 그럼 0 곱하기 x제곱. 거기에 지금 여기도 0 곱하기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해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더니 해가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얘가 항상 성립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가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1일 수 있겠습니다. 얘 하나 찾아줬고요. 두 번째 케이스, 이제 2차식이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2차식이었을 때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다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 상황이 x축보다 다 떠 있는 이 상황이 되라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해줘야 되는데 이때 아래로 볼록하니까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며 거기 상태에서 교점이 없으니까 저거에 대한 판별식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1 근데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서 표현하다 보니 a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여기는 a 플러스 1에 빼기 3이니까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고 그럼 이 부등식을 수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그때 0보다 작은 데를 쓰니까 여기 파트 거기에서 a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 그럼 결국 겹치는 거는 이쪽이 되겠구나. 그래서 케이스 2에서 구한 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a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된댔으니 최종 우리가 구하려는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습니다.
그때 정수 A의 개수를 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3개인 답은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0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그럼 이 말인즉슨 1부터 999까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수 중에서 5가 들어가 있는 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5가 들어간다라는 거에서는요, 지금 나는 어떤 세 자리처럼 표현해주는 여기 중에 100의 자리에 5가 들어가도 되고 10의 자리에 5가 들어가도 되고 1의 자리에 5가 들어가도 되는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경우들을 우리는 일일이 나눠서 구하기가 싫으니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사건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반대되는 사건이라면 결국 5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수를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차피 0부터 9까지 중에서 거기서 5를 제외한 거니까 지금 여기 10개 수 중에서 5를 제외한 9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9가지. 그럼 여기도 9가지. 여기도 9가지. 그래서 곱해줄 것인데 그 중에서 이때 여기 숫자가 0, 0이 들어갔다면 그 숫자는 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고 걔는 자연수가 될 수 없으니 여기서 하나를 빼준 게 이때 5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수의 개수가 되겠구나. 그러면 999 곱해준 건 지금 729에서 1을 빼준, 즉 728개가 5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예요. 그럼 5가 들어가 있는 숫자는 전체 999개에서 728개를 제외시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한 값은 1, 그리고 여기는 7, 그리고 여기는 2. 그래서 271개인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1000원짜리 지폐는 3장이 존재를 하고 5000원짜리 지폐는 4장이 존재를 하며 만원짜리 지폐는 2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때 이걸 사용해서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0원은 제외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액의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 때의 생각은 지금 1000원짜리가 원래 3장, 그리고 5000원짜리가 4장, 만원짜리가 지금 2장이 있었는데 적은 금액의 장수, 즉 갖고 있는 개수 갖고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1000원짜리 3개 갖고 5000원을 못 만들죠. 하지만 5000원짜리 4개나 있으니 이거 갖고 우리가 만원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때는 뭐 하냐? 이 만원짜리를 다 5000원짜리로 변경, 즉 얘를 바꿔주고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였어. 그럼 얘는 2만원이니까 2만원에는 5천원짜리가 4개나 있겠지. 그럼 여기에다 4개를 더해준, 즉 5천원짜리가 8장, 그리고 1000원짜리는 그대로 3장.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이제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1000원짜리가 3장이나 있었을 때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은 4가지가 존재를 할 거고 8장이 있었으니까 하나를 더해준 9가지가 존재를 해서 그 둘을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단 0원을 제외해라 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0원 내는 방법인 한 가지를 제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계산을 해주니 9, 4, 36에서 거기서 빼기 1을 해줘라. 그럼 여기는 35가지가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반 학생이 지금 2명이 있고요. 2반 학생은 3명, 3반 학생은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같은 반 학생끼리 이웃하여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이웃하여라는 건 묶어서 생각하는 건데 같은 반 학생끼리 이웃한다 했으니까 같은 반끼리 묶어서 생각하겠죠. 그럼 1반 학생 2명끼리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생각을 할 거고 2반 학생 3명도 얘네도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3반 학생 4명도 한 묶음으로 본 상태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지금 전체로 치면 이렇게 3개가 일단 일렬로 센다는 걸로써 3팩토리얼 이렇게 써질 거고 거기에 곱하기
이제 이 안에서 줄 바꾸는 거. 그럼 1반에서 줄 바꾸는 건 2팩토리얼. 2반끼리 애들끼리 줄 바꾸는 건 3팩토리얼. 그리고 3반끼리 줄 바꾸는 건 4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얘는 계산한 값이 아닌 식을 찾으라는 거니까 이 식과 동일한 답은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이 사이에 A, B, C, D가 같은 게 없이 이거를 만족하는 4자리 자연수 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해주는 건 결국 A는 그냥 10의 세제곱 곱하기 A니까 1000의 자리 숫자를 A, 그리고 100의 자리 숫자를 B,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를 C, 1의 자리 숫자를 D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노라는 소린데 이 문제는요, 얘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나는 같으면 안 되니까 1부터 9까지 중에 그냥 4개를 골라주는 조합이 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겠지. 그래서 이 질문의 최종적인 답변은 9개 중에서 그냥 4개를 고르는 9C4를 계산하여라 라는 소리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주면 되니까 4, 3, 2, 1 그리고 여기는 9, 8, 7, 6 그럼 이제 계산 실수만 없으면 되겠죠. 3, 2, 6 약분해 주시고 4, 6이랑 약분해서 2. 그럼 이때 9, 7에 63에 거기에 곱하기 2요. 이렇게 쓰여지면 되니까 얘 계산한 값은 126까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때 200보다 작거나 400보다 큰 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나라는 건 합을 하라는 소리겠지. 그럼 케이스가 2가지로 첫 번째 나는 어떤 3자릿수를 만들었을 때 200보다 작은 수를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여라. 그럼 200보다 작다라는 건 결국 100의 자리 숫자가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100의 자리 숫자는 1로 고정을 시켜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때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되고 거기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셨으니까 1을 제외한 첫 번째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여기는 4가지. 1의 자리는 3가지. 그래서 여기서 12가지가 나오는구나. 이게 지금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 400보다 큰 거래. 그럼 이번에는 400보다 어떤 큰 3자릿수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400보다 크려면 100의 자릿수가 지금 400은 100의 자릿수가 4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 그럼 100의 자릿수가 4였었을 때와 5였었을 때 이렇게 경우가 또 나눠질 거고 100의 자릿수가 4였어도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제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럼 여기도 12가지와 그리고 여기가 5였을 때도 여기도 4 곱하기 3으로써 12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때 이 경우의 수들을 다 합해 주시면 답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는 총 3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6팀이 그림과 같이 시합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근데 대진표를 작성하는 문제는 우리가 분할과 분배 파트였고요. 그때 경우는 결승전에서부터 거꾸로 생각을 하자라고 했어. 그럼 이 결승전이 맨 처음에 오기 전에 4팀과 2팀으로 우리가 지금 구분을 먼저 지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먼저 풀 건 6팀 중에서 4팀을 골라주고 나머지 2개 중에 2팀을 골라주는 이 경우의 수에 거기에 다시 이 첫 번째 여기서 나눠진 게 다시 2팀과 2팀으로 구분을 지어줬으니 여기 4개의 팀을 2팀 고르는 경우의 수를 갖다 쓰자라는 거겠지? 거기에 곱하기. 그럼 4C2에 2C2인데 이때 여기서 A, B, C, D가 이렇게 붙은 거와 지금 C, D, A, B가 붙은 경우의 수는 이때는 1회전에서 A, B, A, B, C, D, C, D가 붙는 경우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걸로 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2팩토리얼분의 1을 갖다 써라 라는 게 내용이고 여기는 어차피 2팀 얘로 끝났으니까 이게 끝이구나. 그럼 나머지 얘를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랑 똑같으니까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2 컨비네이션은 1, 그리고 4 컨비네이션 2는 지금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여기는 곱하기 1, 거기에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은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구나. 그럼 나머지 계산 2, 4니까 얘랑 약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2, 여기서 약분하면 3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럼 계속 남아있는 건 3 곱하기 5 곱하기 그리고 여기에 3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의 수는 45가지로서 만들 수 있는 답은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4번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형열 A를 깔아줬고요. 그때 성분들을 AIJ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2차 정사각형열이니까 지금 이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지금 얘가 1행 1열, 얘가 1행 2열, 여기가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지금 행이 더 큰 데가 지금 표현을 먼저 해주시면 행이 더 큰 곳은 지금 이때 여기 파트가 행이 더 크겠죠. 그럼 이때의 값은 그 행의 값에서 1을 빼주래. 그럼 여기는 행이 2니까 2에서 1을 빼준 여기의 값은 1이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두 번째, 행과 열이 같은 상황이래요. 그러면 이때 이 둘을 말해주는 거고 그때는 그 행과 열의 값을 각각 더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1 더하니까 여기는 2고 여기는 2 더하니까 4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세 번째는요, 열의 파트가 더 큰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열의 파트가 더 큰 곳은 이쪽이 되는 거고 그때 행의 값에서 열의 값의 2배 빼준 값으로 갖다 쓰랬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해서 이 행렬을 완성을 했구나. 그럼 이때 모든 성분들을 합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 합한 값. 그럼 7에서 3이 빠진 4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갖다 쓰시면 되겠죠.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행렬 A와 B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때 그 행렬이 서로 같을 때를. 그러면 이때 같은 행, 같은 열에 대한 성분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깔아주니 첫 번째 x가 루트 2 마이너스 y랑 같아요 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 2행 2열 쪽의 파트로 보다 보니 지금 마이너스 2가 xy랑 같아요 라는 조건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이때 이 식을 좀 정리해주면 여기는 x 플러스 y가 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식은 그냥 xy가 마이너스 2라는 이 단서를 갖고 문제를 풀라는 소리겠지. 그럼 문제에서 결론은요, 얘의 값을 구하라는데 이건 통분을 해주면 xy분의 거기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찾아라 라는 값이니까 xy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줬으니 여기는 분모가 벌써 마이너스 2라고 갖다 쓰면 되고 그리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니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x 플러스 y는 루트인데 세제곱을 하니까 2 루트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y 곱하기 근데 xy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6 그리고 얘가 루트 2 이렇게 쓰여지면 이 값은 8루트 2라고 나오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8루트 2라고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계산해주니까 약분을 해서 마이너스 4루트 2구나 라는 답을 찾아주면 그 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x 빼기 y를 구하라. 그럼 좌변에 있는 행렬은 지금 이 두 행렬을 곱하라는 거고 그럼 이때 곱할 때는 우리가 기역자를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진 거 그러면 2x 플러스 y가 되겠지. 그럼 2x 플러스 y 두 번째 기역자를 이렇게 곱해주니 2x제곱에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게 좌변을 계산한 거고요. 그럼 우변도 지금 이때 이렇게 곱해주면 3 곱하기 플러스 2y 그럼 여기는 3 플러스 2y와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니까 4 거기에 플러스 y라고 쓰여지는 이게 같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다시 이 1행 1열 얘네끼리 같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2x 플러스 y가 3 플러스 2y와 같아요 라고 쓰여진 거고 그러면 여기선 2x 마이너스 y가 3이구나 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것끼리 똑같다라는 걸로 정리하다 보니 2x제곱 마이너스 y가 4 플러스 y랑 같아요 라고 쓰여지면 이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2y가 4예요. 그럼 양변에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y가 2입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이 첫 번째 식, 예식을 나는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여기는 지금 2x-3이 되니 그거를 여기 y에 대입해서 쓰자. x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2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거기에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x는 최종 1이 되겠구나. 그럼 x 대신 1을 대입하면 y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최종 구하라는 건 그럼 x 빼기 y를 구하랬으니까 이때 얘를 계산한 값은 2요.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라고 여기 조건만 보면 나는 인수분해가 편하게 되지 않는 2차식의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조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그리고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가 1이구나. 이걸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라는 소리겠지. 그럼 나머지 문제를 보면 행렬 예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 행렬도 지금 두 개의 행렬이 곱해져 있는 것이니 그걸 계산을 하면 기억자로 이렇게 곱해졌을 때 알파 베타의 여기는 0이니까 알파 베타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 이렇게 곱해지면 또 알파랑 0이랑 곱하면 0, 베타랑 0, 2베타랑 곱해지면 0이요. 그럼 이렇게 쓰여지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니까 베타 제곱과 알파 제곱인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라고 쓰여지며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지금 0 그리고 여기는 2알파 베타 라고 갖다 쓰여지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모든 성분의 합이라는 건 얘네를 다 더한 거니 결국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3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목적이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만 이제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와 동일하니 25의 마이너스 2로서 이 답은 23이요. 그럼 대입해주면 얘가 23 그리고 알파 베타는 1이었으니까 플러스 3 계산하면 26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행렬 A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때 행렬 A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8일 때 A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행렬 A 제곱을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1, 3, A, 5 그리고 여기도 1, 3, A, 5 이렇게 써서 곱해준 결과물을 쓰시면 되겠지. 그럼 1의 행렬은 1 곱하기 1 더하기 3a니까 1 플러스 3a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 여기는요 1 곱하기 3과 3 곱하기 5 즉 3 더하기 15니까 18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요 a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a니까 여기는 지금 6a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3a와 플러스 25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3a 플러스 25라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모든 성분의 합이랬으니까 얘를 다 합해준 거. 그러면 A부터 먼저 합해줬었을 때 12A.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을 더해주면 여기는 지금 19. 그럼 19가 더해지니까 여기는 44. 그럼 그 값이 8이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니 12A 값이 마이너스 36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정의 전력 요금량은 200kWh 이하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사용한 전력량 100까지는 얘 1에 59원이고 그리고 얘를 초과한 100을 초과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해서는 지금 122원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달간 사용한 전력량이 A였고 그 A 값은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거나 같은 수인데
거기서 이 가정의 전력량 요금을 우리는 행렬 예의 모든 성분의 합이랑 같다라고 표현이 됐을 때 X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전력량 요금을 이 행렬의 곱이라고 했고 이 행렬의 곱을 먼저 계산하면 기억자로 곱해준 여기는 5900 플러스 122A와 그리고 여기는 0 곱하기 59니까 0이고 여기는 122X. 그럼 이렇게 행렬이 되는데 그럼 그때 전력량 요금은 얘랑 더한 거였으니 5900 더하기 122A 더하기 122X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럼 이 요금을 지금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해서 다시 끼워 맞추기를 들어가면 지금 100가지에서는 1에 59원이 든댔으니까 5,900원이 들었고 플러스 거기서 초과한 나머지 전력량이라는데 내가 지금 A만큼 사용했으니까 A에서 100이 빠진 이게 초과한 나머지 전력량. 근데 그 요금에 대해서는 122원을 내라라고 했으니까 122어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저 식이 이 식의 우변을 차지하는 5,900 더하기 얘를 분배해 주니까 122A 마이너스 122 곱하기 100이요 이렇게 쓰여진 식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최종 X의 값을 구하래. 그럼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다 보니까 5,900, 5,900, 122, 122A 같이 날라가면 122X가 얘랑 같으니 결국 X 값은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라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그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그거의 한근 1 플러스 2하이면서 실수 A, B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개수가 실수인데 한근이 허근으로 주어졌으니 켤레근을 갖는 형태로서 한근은 1 플러스 2i 그럼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2i 그럼 나머지 한근을 뭔지 모르는 알파라고 놓는 3차 방식의 근이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거기 상황에서 지금부터 나는 뭐 할 거냐? 이때 이 식과 같다라는 걸로 나는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먼저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거기에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5라고 갖다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거기에 곱하기 지금 x 마이너스 알파는 0이라는 얘 방정식에 이걸 전개한 식이 결국 여기 식과 동일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특정한 개수 구하기처럼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랬으니까 여기서 x제곱의 개수만 먼저 구하고 들어가다 보니 그럼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지금 얘랑 곱해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둘이 곱해준 마이너스 2 그럼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랑 동일하대요. 그럼 알파 값이 우리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알파가 1이라는 걸 찾고 그 다음 나머지 1차항 개수겠죠. 즉 x의 개수인 1차항의 개수를 찾자. 그럼 1차항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과 곱해진 2와 그리고 5랑 x랑 곱해진 5 그래서 여기는 7이요. 그럼 그게 1차항 개수인 a가 되는구나. 그리고 상수항 파트를 찾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수항 파트는 5랑 마이너스 1과 곱해진 마이너스 5 그럼 얘가 b가 되겠어요.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a, b 둘이 곱한 값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35요 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이 4와 5분일 때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일단 연립부등식의 해를 풀어야 되니 우리는 따로따로 풀어서 첫 번째 것부터 먼저 풀자. 그럼 쟤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x-4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될 거고 그래프를 갖다 그리다 보니 마이너스 2와 4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찾으랬으니까 이 파트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수직선으로 먼저 표현하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는 파트가 되었대요. 두 번째 이 식도 나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a가 0보다 작은데 그럼 이때 a와 1 곱해서 나오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됩니다. 그럼 벌써 이 수직선에서 절편이 1이라는 건 찾았으니 지금 여기서 1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있을 거고 같다 표시가 없으니 우리는 빈 동그라미에서 이제 얘는 모아지는 형태로서 수직선이 같다 그려져야 된다는 것도 알겠지. 그때 여기서 얘기해주는 마지막 조건이 정수가 4와 5뿐이어야 된대. 그러면 이때 4랑 그리고 5 얘가 겹쳐져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정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건 6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구하려는 A의 위치는 5와 6 사이에 존재를 해야지만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가 4, 5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A의 위치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데 이제 마지막 등호 여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빈 동그라미가 5로 와서 표현을 하다 보니 이때는 얘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가 4밖에 없어서 여긴 같다 표시를 붙이시면 안 되고요. 6의 위치에 와서 갖다 놓다 보니 이때는 4, 5로서 두 개가 되니까 여기에 갖다 표시를 붙이면 되겠네요. 최종 구하라는 건 A 값의 범위니까 이걸 답으로 갖다 적으셔서 우리는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22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내용이 6장의 카드인데 그때 0을 포함한 숫자부터 시작해서 5까지 6장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4자리 숫자, 즉 숫자 카드로 만드는 거니까 똑같은 걸 고를 수 없어서 서로 다른 4장을 골라줘야 되는데 거기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3의 배수의 특징부터 생각을 하겠지. 그럼 3의 배수의 특징은요. 각 자릿수의 합이 그게 3의 배수면 됩니다 라는 특징이 있었으니 여기서는 수를 먼저 나열을 하는 것보다 내가 될 수 있는 숫자 카드를 먼저 골라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4개를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자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다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0, 1, 2 이렇게 되었을 때 벌써 3이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3이 되는 건 되고 나머지 4, 5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0, 1 이었을 때 되는 거고요. 그리고 0, 1 이었었을 때 그 다음에 2를 제외한 3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3이었었을 때 거기에서 지금 얘는 벌써 4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 될 수 있는 숫자는 5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0, 1, 3, 5 이런 것도 될 거고요. 그리고 0, 1이었었을 때 더 되는 걸 생각하다 보니 0, 1, 4였었을 땐 벌써 5인데 남은 숫자 5밖에 없으니까 얘는 탈락. 그럼 0, 1인 경우는 다 해봤으니 두 번째 0, 2였을 때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지금 나는 일단 1은 이제 제외시키고 0, 2였을 때 거기서 나머지 두 개를 골라주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3을 골랐으면 여기는 지금 5가 되는 거고 그때 4가 들어가면 9가 되는 거니까 0, 2, 3, 4 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0, 2였을 때 더 되는 두 숫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0, 3이었었을 때를 다시 생각을 해봤대요. 그럼 이때는 두 숫자가 없고 나머지 두 개의 숫자가 더해져서 4, 5였었을 때 되니까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0을 쓴 숫자는 끝난 거야. 그럼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없다라는 존재 조건으로 다시 1부터 하나씩 써볼 거예요. 그럼 1, 2, 3 벌써 6이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4가 더했을 땐 10이라서 안 되고 여기 5가 더했을 때는 지금 11이라서 안 되는구나. 그럼 1, 2, 3은 탈락. 그럼 1, 2였었을 때 거기에 지금 4가 들어갔다면 얘는 지금 5가 들어갔었을 때 되는구나. 그래서 1, 2, 4, 5요. 이거 되는구나. 그 다음 1, 2인 경우는 끝났으니 이번엔 1, 3이었을 때 거기에서 4, 5 숫자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얘를 더하면 3의 배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3의 배수, 얘가 지금 4고 얘가 4고 8이고 5가 더해지면 13이니까 3의 배수가 안 돼서 1, 3이었을 때도 안 된대요. 그럼 1, 4였을 때는 어차피 숫자 카드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1이었을 때는 더 이상 지금 되는 게 없겠구나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럼 이제 1이라는 숫자 카드가 없다라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면 2, 3, 4, 5 딱 4장 남은 그걸 더해봤었을 때, 그럼 여기는 5, 14, 그럼 이것도 탈락을 시켜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될 수 있는 4개의 숫자는 이렇게밖에 없대요.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나열이라는 파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열을 하려다 보니까 숫자 카드가 0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 1000의 자리에 0은 못 오잖아.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 그리고 100의 자리에 다시 3가지, 10의 자리에 2가지, 1의 자리에 1가지가 되는 형태로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는 18인데 이때 이 나머지 4개에서도 다 0이라는 숫자 카드가 있으니까 여기도 18, 18이 되겠고요. 그래서 18 곱하기 4, 얘 먼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여기는 숫자 카드가 0이 없으니 1000의 자리는 4가지, 100의 자리 3가지, 10의 자리 2가지, 1의 자리 1가지로서 여기는 2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둘을 더해서 답을 써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계산하니까 4, 8에 32에 4에 1은 4니까 72 더하기 24로서 얘의 답은 96가지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이었을 때 그때 n과 r의 값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는요,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건데 이때 두근의 합, 얘를 먼저 표현을 하면 실제로 합한 값은 1이 될 거고 그 값은 10분의 NCR이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NCR의 값이 10이요 이렇게 찾아줬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이라는 상황에서도 보시다 보면 두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요. 그럼 여기서 식에서 두근의 곱은 10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NPR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결국 NPR의 값을 먼저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NPR의 값은 지금 이 상태에서 20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자체를 원래 계산을 할 때는 나는 NPR을 지금 R 팩토리얼로 나눠주세요 라는 것도 있었지. 그럼 여기에서 NPR이 20이라는 걸 알았으니 여기에 20을 대입을 해주면 결국 R 팩토리얼의 값이 2가 돼야 되고, 그럼 그때 R이 2라는 걸 먼저 도출할 수 있겠구나. 그럼 R이 2 됐으니까 그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얘는 N 곱하기 N-1이 20이 되는 걸 찾으랬으니 연속한 두 수 곱해서 20 나오는 건 5 곱하기 4. 그렇기 때문에 n의 값은 5예요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과 r의 값을 각각 구했으니까 n은 5, r은 2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행렬 A와 그리고 행렬 B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 행렬을 지금 XA 플러스 YB의 꼴로 나타낼 때라고 했어. 그럼 이 말 시킨 대로 들어가면 7, 4, 17, 그리고 6 이거를 XA래. 그럼 이때는 X가 곱해져 있는 걸로 X, 2X, 3X, 4X, 그럼 이 행렬과 더하기 지금 YB, 그럼 여기에 YB를 준 마이너스 2Y, Y, 그리고 마이너스 4Y, 그리고 3Y 이렇게 지금 쓰여져서 얘가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결국 두 행렬을 더해준 걸 먼저 정리를 하면 X-2Y와 여기는 2X 플러스 Y, 그리고 3X 마이너스 4Y와 그리고 4X 플러스 3Y라고 쓰여지는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나는 어차피 모든 행, 모든 열이 같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산이 좀 편한 걸로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은 X-2Y가 7이라는 걸로 하나를 선택을 해줄 거고, 두 번째 여기 갖고 선택할까요? 2X 플러스 Y는 4랑 같아요.
그럼 나머지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 거니까 나는 이때 아래식에다가 2배를 해줘서 4x 플러스 2y가 8이라는 이 식과 위에 있는 식은 그대로 x 마이너스 2y는 7이라는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하자. 그럼 둘이 더하니까 5x가 되는 거고 15가 되겠죠. 그럼 이때 x의 값은 3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겠네. 그럼 x가 지금 3이라는 걸 대입해주니 이때 마이너스 2y는 4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y의 값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때 x값, y값 구했으니 둘을 곱한 값을 구하라.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파스칼 2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시험지로 또 봐요. 안녕. 구독!